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새송이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학원처럼 운동을 위한 지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달 내는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더 반가운 일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이 정책이 무엇인지, 두 번째,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네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이 정책이 무엇인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학원, 체력 단련장 등 운동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출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세금 혜택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운동비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단순 헬스장만이 아니라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학원, 체력 측정센터 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조건 하나. 카드 결제 또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그냥 현금만 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비를 많이 써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건강과 절약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제도예요. 다음으로는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 즉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소득 요건이 맞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자동으로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출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쓴 돈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나 자녀의 헬스장 비용을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그 가족이 공제 대상자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란 함께 사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자녀, 노부모님 등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해요. 반대로 별도로 사는 형제자매나 소득이 있는 자녀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운동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신 표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같은 가족이라도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특히 각 가족의 소득 여부나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나 복잡한 절차는 없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는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체육시설비 공제는 그 한도 안에 추가로 적용되는 형식입니다. 즉, 별도로 체육시설비만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카드 공제 총합 한도 안에서 운동비도 포함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환급 예시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헬스장에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이면 120만 원을 지출하게 되죠. 이 중 30%인 36만 원이 소득 공제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전체 공제 한도나 다른 사용 항목과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환급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평소처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고 잘 모아두시기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운동비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현금만 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제 대상이 아닌 시설도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게임장처럼 오락성이나 유흥성이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미등록 업체나 사설 강사의 개인 강습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정식 체육시설이어야 하고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조회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단체 등록이나 직장 복지 포인트로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가 되나요? 인데요, 이 경우도 개인 명의로 카드 결제되었는지가 핵심이에요. 회사 명의로 처리되었거나 현금으로 단체 결제를 했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건 될까 싶은 경우엔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작지만 이런 차이들이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 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해보려는 분들께 이번 제도가 작은 응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결제와 공제 대상 확인만 잘 챙기면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생활 꿀팁들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건강하게 품위 있게 새송이쌤이었습니다.